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뇌전증을 대상으로 환자 공감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박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평택에서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둘째 딸이 있는데 뇌전증을 알고 이제 보호자로서 아빠로서 있기 때문에 지금 뇌전증협회에서 이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우 사회혁신대 그리고 애자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정주라고 합니다. 저는 공감 활동을 쭉 오랜 시간 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심표 합창단이라는 그 뇌전증 아이들과 가족들로 구성된 합창단을 구성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뇌전증이 어떤 병이에요? 주치의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더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뇌에서의 스파크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뇌에서는 원하지 않는 그러한 전류가 흐르면서 우리 뇌에서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면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그 뇌전증이 올 때 전조 증상이 있다 그래요. 저희 딸도 보니까 눈이 조금 이렇게 초점이 없더라고요. 한 10초 정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뇌전증을 하더라고요. 장애인 아이들은 전조 증상이 와도 언어적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누구도 감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비장애인 같은 경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전조 증상이 오는 걸 본인이 알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전조 증상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할 경우 안전하게 그냥 하고 끝날 수 있도록 주변에 이런 것들이 이제 모퉁이, 제2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금 보완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뇌전증 하는 상당수의 아이들은 이렇게 상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헤드기어를 써야 되고 실제 해외에 가면 헤드기어를 쓰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쓰고 있으면 좀 이상하게 보는 눈빛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국내에서도 아마 일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몸의 움직임이 있을 때 이게 나타날 수 있다를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훨씬 그 위험이 감소될 수 있을 거거든요. 약을 꾸준히 먹으면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이런 건 없나요? 네, 많이 줄어드는데요. 그 약이 몇백 가지라고 들었어요. 근데 네, 의사 선생님도 이 약에 대한 성분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그 유전자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약과 이 환자가 매칭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거를 몇 년간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번 약 먹이셔서 괜찮아요? 하셨어요? 2번 약 먹이시면서 아니면 3번 약 먹이시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나가는 그 시간이 뇌전증 환자한테는 굉장히 고충스럽죠. 무엇보다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다양한 것 같아요. 그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상황이. 일반 학교에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특수학교에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디 가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하나의 목소리가 되게 어렵고 실질적으로 정말 연구자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쪽이 더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책화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재활원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기수, 장애 기수. 그래가지고 고3이 되면 그 다음엔 이제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청소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까지 여기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인시설에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이제 그러한 시설들이 좀 더 확대가 되는 것도 우리가 바라는 한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다던가 밖에 나가서 뭐 어떤 취업을 한다던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떤 그 자연스러운 성장에 있어서 제한된 환경이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성장하는데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전환기 학교, 뭐 트랜지션 클리닉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특히 사춘기 때 그 심리적인 어려움이라던가 또 신체적으로 이제 2차 성징을 겪으면서 또 변화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성공적으로 성인이 되기 위한
근데 물론 어떤 삶의 제한은 있겠지만 본인의 최대치를 끌어내서 최대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와주려는 그런 맞춤형 지원들, 복지, 기술적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더 섬세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치료, 감각치료, 음악치료, 뭐 미술치료, 놀이치료 이렇게 이게 비용이 엄청 비싸요. 한 타임에 7만 원, 8만 원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4치 28만 원, 30만 원이 하나에 30만 원. 일주일에 계속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거든요. 장애인을 위한 물품이 너무 비쌉니다. 왜? 수요와 공급이 안 맞거든요. 더군다나 중복장애인 뇌전증 아이들은 더 극소수거든요. 지금 뇌전증에 대한 수요 그 숫자도 정확하지 않고 누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도 하기가 어려워요. 네. 지금 방금 이게 가장 문제죠. 네. 꼭 뇌전증에만 도움이 돼라고가 아니라 치매 환자나 파킨슨 환자나 보행과 관련돼서 낙상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묶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런 쪽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킨슨하고도 비슷해요. 네. 방금 그 치매하고도 비슷해요. 네. 이게 사촌지간이에요.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포용적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따뜻한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지금 굉장히 R&D도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다른 사이드 이펙터로 뇌전증을 치료할 수 있는 뭔가가 또 열어줄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쉼표 합창단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뇌전증 환자를 준비하면서도 뇌전증 엄마가 너무나도 많이 와닿았어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본인의 인생을 이제 직장을 다 내려놓고 아이를 돌보는데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도와드리고 싶다, 뭔가 함께하고 싶다라는 게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 16년 특수교사로 있으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그 얘기가 지금 공감이 됐어요. 어느 분이 저희는 장례식장도 못 가요. 왜요? 자녀 때문에. 야간에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돌봄 센터가 있다면 야간에도 그러면 장례식장도 가실 것이고 한 뭐 3일간 그러면은 휴가 기간에 가족끼리 여행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왜 같이 못 가나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지나 이런 것들 시스템이 아직은 좀 부족한 곳이 많이 좀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가 장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형제가 있나요? 그것부터 물어본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장애에 대한 포커스만 맞추거든요. 옆에 있는 형제는 아무런 중요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들이 상처를 갖고 있어요. 제가 아까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2015년도에 찾을 때 뇌전증과 지금 뇌전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무서운 영상은 별로 안 나오네요. 그 5년, 6년간에 이렇게 좀 많이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아직은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쉼표합창단 할 때도 이 5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뭐 어떻게 표현하면 커밍아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내 아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내 아이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세상을 바꾸는 활동들을 해야겠다고 큰 결심을 하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또 그 결심들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모아서 즐겁게 계속 할 수 있게 또 이 어머니들이랑 연대해서 하는 인식 개선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개인별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지원해주고 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싶고 그것이 한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들을 같이 감싸 안고 갈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과 연대해서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뇌전증을 갖다가 이제는 시작이다. 파킨슨, 자폐아 이렇게 가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묶어서 아마 복지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이건 R&D로 해주십시오. 이거는 방금 말했던 돌봄 관련된 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줄 수 있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돼야 돼요. 한
환자들 간에도 연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곳은 배워야죠. 네. 더 중요한 거는요, 환자 공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주체들을 엮어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의 생각을 바꿔나가고 일반인들하고의 서로 협력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지, 의사나 환자 가족이나 환자나 여기 기업도 들어오고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어르신들, 다양하게 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함께 들어야만 저는 한 발짝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빠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여기에 두 갈래가 있어서 네, 이 나라에서 장애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 나라에서 장애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으로서는 아이들을 많이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저의 임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응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